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마자 압수수색 등을 강행한 건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맹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 대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강행에 유감을 표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해왔던 미국의 전직 인권관리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강행된 대북전단 살포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굴종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여정의 위협에 즉각 수사에 나선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대북 협상력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does not look good if they respond so immediately and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re frightened of the North or that they're so anxious to make a deal with the North that if North Korea threatens them, they immediately jump. It undermines their ability to negotiate with the North.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용납 못할 행위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같은 날 김창룡 한국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Yo-jong is certainly not in charge of South Korea's government or police and has no right to be prompting them and making them issue orders in response to her anger. So this line of action, this line of response, because she has said something, she has complained, makes one wonder who's in charge. 18년째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해온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반응은 그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두려워하는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 일깨우기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obviously against the South Korean leafleting law. I think it's unconstitutional. I believe it violates South Korea'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So it's really a shame that they are continuing to try to do the requests of the DPRK because we should be doing more balloon launches, not less. We should be sending in more radio so people can listen.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 몰라 미국을 위협하는 데는 다소 신중한 반면 북한 요구에 번번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한국에 대해서는 거친 표현의 성명을 거침없이 내놓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손쉬운 상대로 문재인 정부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과거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 외교의 중심은 인권이라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첫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확인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촉진에 있어 과거 다른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은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raised human rights issues at the beginning in a tactical way to try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I thin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t's not a tactic, it's a core part of their policy.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미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fact is that if there'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and an interest in
having a better relationship. Human rights is kind of an inevitable subject to raise, but I expect it would be done in a way that will be positive for the overall relationship, not negative.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전 행정부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권 문제를 꼭 핵 협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보편적 문제라는 겁니다. I think it's just important to keep speaking out about it in a consistent way. You don't have to go into a negotiating session about nuclear weapons and start talking about human rights.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인 스티븐 로퍼 콜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해온 세계 보편적인 사안으로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관련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모두 5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외교 법안이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특히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에 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1일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 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의 안보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 in ensuring the internet remains open, reliable, and secure around the world. The Cyber Diplomacy Act gives the State Department the necessary tools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stop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to stop cyber attacks. 현재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문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5건입니다. 미국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모두 6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유일하게 처리됐습니다. 또 지난 3월 상원과 하원에 공동 발의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1968년 북한 해군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도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정책을 담은 상원의 전략적 경쟁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의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 외교부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이메일에 넣어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7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 표지에 가판 뉴스 내용이 담긴 PDF 파일 내용을 사용해 이메일 수신자의 의심을 피한 뒤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조직 탈륨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발행으로 위장한 PDF 파일 안엔 악성 파일 데이터와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 파일을 실행하면 정보 유출과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해킹 파일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이번 공격이 탈륨의 과거 암호화 방식과 일치하고 지난 4월 말 발견된 한국 외교부 재외공관 사칭 악성 이메일 공격의 연장선으로 파악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 대화인 쿼드는 영내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 기회를 열어둘 것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7일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최종연 학술원이 주최한 코드 관련 화상 토론에서
쿼드는 가치를 공유하고 비슷한 관점을 가진 국가들이 공통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무엇에 대항하거나 안보 동맹의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기술 탈취와 기후변화 등 영내 실질적인 위협과 도전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현재 한국은 쿼드 참여에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한국이 백신이나 기후변화 관련 워킹그룹엔 참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등을 견제하는 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저항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중 무역의 관문인 신의주와 단둥역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최근 화물을 수송하는 궤도차의 움직임이 급증해 북중 철도 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6일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전인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와 단둥역 주변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9월과 지난해 위성사진 분석에서 신의주와 단둥세관 지역의 트럭 등 차량 통행량은 90% 가까이 급감한 반면 기차역의 궤도 차량 수는 2019년 110량에서 지난해 4월 152량, 지난달엔 285량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신의주 기차역 야적장 부근에 대형 임시덮개가 설치됐다가 지난달에 제거됐다면서 중국 수출용 궤도차의 화물 보호용으로 보이는 해당 덮개가 제거된 곳은 조만간 북중 철도 무역이 재개될 수 있는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